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비추입니다. 오늘은 6페이지 분자의 구조 부분에서도요.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7페이지 배위 결합까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자의 구조 단원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좀 적어 놨는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유전자쌍 수나 비공유전자쌍 수를 확인을 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을 한 다음에 이 예측된 분자의 구조로부터 결합각을 알아낸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여기 1번하고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뒤에서 다음 강의에서 얘기할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예측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분자의 극성을 파악해보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 다음에 요 루이스 구조식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서 다음 시간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나오는데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란 원자의 최외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최외곽 전자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최외곽 전자수를 점으로 표하는 것을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 다시 적겠습니다. 자, 최외곽 전자수고요. 자, 일단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1족, 2족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사이에는 3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붕소가 13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3족, 14, 15, 16, 17족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1주기에 있는 원소 수소와 2주기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에 대해서 선생님 표를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요 결합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결합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해당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을 했을 때 몇 개의 결합수가 나오겠냐는 거죠. 즉 얼마나 결합선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려면 일단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1족이니까 수소는 최외곽 전자수가 1개겠죠? 왜냐하면 각 족에 1의 자리 숫자가 곧 최외곽 전자수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전자점식을 찍어주면 이렇게 전자점식을 찍을 수 있어요. 자, 2족에 전자점식을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2개를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13족의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수가 3개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주면 이렇게 3개를 찍어줄 수 있습니다. 14족은 4개를 찍어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5족인 질소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어주실 수 있고, 16족인 산소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17쪽인 플로린의 경우에는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찍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래 3주기에 나와 있는 원소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인의 경우에도요. 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의 점을 찍어주면 이도 최외곽 전자수가 5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을 수 있겠고 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찍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뭘 아실 수 있냐면요. 이 홀전자가 예를 들어서 수소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려면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소의 경우는 지금 현재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전자 1개를 서로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요렇게 결합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베릴륨에 어떤 또 다른 수소 원자가 와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루이스 전자 점식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공유 전자쌍은 결합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이 공유 전자쌍수는 이 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유 전자쌍이 이러한 결합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이 홀전자에 어떤 다른 원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소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전자를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공유 전자쌍은 이러한 결합선으로 나중에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홀전자의 개수가 여기 나오는 홀전자의 개수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결합선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탄소가 나와 있는데요. 탄소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소 4개와 결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합선이 4개가 나오겠고 질소의 경우에 잘 보시면요. 이미 전자쌍을 이루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에는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홀전자에 이런 식으로 수소가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공유 전자쌍이 결합선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부분의 결합선은 3개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산소의 경우에도 여기는 이 홀전자가 결과적으로는 뭐처럼 바뀌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결합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 여기는 플루오린의 홀전자도 결과적으로는 결합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질소나 인이나 산소나 황이나 플루오린이나 염소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결합소의 개수를 적어보면요. 여기는 1개, 수소는 1개, 자 베릴륨은 2개, 봉소는 결합수가 3개, 탄소는 4개, 그 다음에 5개 아닙니다. 질소는 다시 3개, 산소는 2개, 플루오린은 1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공유 전자쌍 다 찍어주면요. 이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붕소가 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탁 치면 툭 하고 나와야 돼요. 붕소 결합수 3개, 탄소 결합수 몇 개? 4개, 질소 결합수 몇 개? 3개, 산소 결합수 몇 개? 2개, 플루오린 몇 개? 1개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 나왔어요. 인 결합수 몇 개? 3개. 화학 나왔으면 결합수 몇 개? 2개 탁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수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2족과 13족 부분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잘 보시면요. 자, 이 14족부터 이 17족 이 원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 원자들 주변에 전자쌍의 개수가 정확하게 8개로서 여기도 2개 포함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7, 8 여기도 8, 여기도 8개로서 정확하게 옥텟 규칙을 전부 다 만족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족과 13족에 있는 이 베릴륨과 붕수의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베릴륨 주변에는 전자쌍이 2개, 즉 전자가 4개가 있고요. 붕소 주변에는 전자쌍이 3개, 즉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텟 규칙인 8개에 못 미치는 그런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심 원자가 아이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릴륨하고 붕소가 공유 결합을 형성을 했을 때는 이 베릴륨하고 붕소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필기한 내용이 사라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필기를 해놨으니까 아래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러 가지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루이스 전자 점식에서요. 그 다음에 이 루이스 구조식으로 넘어갈 때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CH4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테인이라고 부릅니다. 메테인. 요 메테인과 H2 그리고 NH3 즉 암모니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소의 경우에는 H와 H 즉 원래 H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체외각 전자수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끼리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은 이러한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주면 이러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2의 경우를 보시면요. O2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현재 지금 이 그림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산소 쪽에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생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교재가 잘못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산소 부분에 비공유 전자쌍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산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6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수, 즉 체외각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산소도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먼저 이거 그려야 되죠. 넷, 다섯, 6 이렇게 우리가 그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산소도 전자가 8개가 돼야 되고 이 산소도 전자가 8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 산소와 가지고 있는 홀전자를 서로가 공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홀전자 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홀전자와 이 홀전자를 이 산소와 이 산소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현재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선생님 방금 그리신 이 부분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가 다른데 이거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비공유 전자쌍만 제대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이중결합 형태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2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N2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려보면 마찬가지예요. N2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냐하면 15족 원소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소도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질소가 가지고 있는 요 홀전자와 여기 있는 질소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8개를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려주게 되면 요 질소와 요 질소 사이에 각각의 홀전자를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주면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선이 3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나 좀 알고 넘어가면요. 요거와 요거, 수소와 수소 사이에 지금 결합선이 하나가 있죠? 이러한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와 산소 사이에 이 결합선이 2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선이 3개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중 결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CH4 가도록 합시다. 자, CH4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가 중심 원자. 여러분들 이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때는요, 이 해당 분자에서 개수가 적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C를 중심 원자로 잡으시고, 이게 14족 원소니까요, 원자과 전자수가, 즉 체외과 전자수가 4개이고요. 자, 여기에 수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CH4의 루이스 구조식까지 그림을 그려내게 되면 현재 이러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2O가 있네요. H2O. 자, H2O의 경우도 한번 그려보면 중심 원자가 산소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려보고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 호전자하고 공유 전자를 형성하겠죠?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수가 있겠고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는요. 이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보이는 요 부분, 요 비공유 전자쌍, 요거 보이죠? 요거를 반드시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갈 때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H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3 같은 경우에도 중심 원자인 N을 기준으로 하나, 둘, 15족 원소니까요. 셋, 넷, 5개를 그릴 수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자,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를 형성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게 되면 자, 지금 펜이 지금 충전이 덜 됐나? 잘 안 써지네요. 여러분 이거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펜이 잘 글씨가 안 써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중심 원자를 포함한 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기억납니까? 바로 이 중심 원자가 이 B2와 붕소, 즉 베릴륨과 붕소인 경우에는 이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BeH2의 경우에 Be는 결합수가 2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BeH2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요. BH3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고 BF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F3도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죠. 근데 중심 원자 주변에 여기 보시면 이 베릴륨과 붕소를 보시게 되면요. 이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여기의 경우에는 2개, 즉 전자의 개수가 총 4개, 여기는 전자의 개수가 총 6개, 여기는 전자의 개수가 총 6개. 그러니까 8개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중심 원자들이 베릴륨과
이 붕소가. 그래서 이 베릴륨과 붕소의 경우에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정하지 않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하지가 않으므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H2나 BH3나 BF3의 경우에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지금 현재 전자가 만약에 이 BF3를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BF3가 전자가 6개니까 누군가로부터 전자 2개만 받아오면 전자 8개로 훌륭하게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BF3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로부터 전자쌍을 뺏어오려고, 그러니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러한 분자는 다른 분자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배위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을 지니고 있는 분자나 이온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결합을 우리가 배위 결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BF3가 있는데요. 이 중심 원자인 B 주변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분자는 어떤 분자냐면 BF3라는 분자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붕소가 전자 2개를 누군가한테 받아오고 싶겠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NH3라는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히게도 이 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붕소가 어떻게 하냐면 질소한테 얘기를 하죠. 전자 2개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질소는 붕소한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냐면 이러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러한 결합을 B와 N 사이에 공유 결합을 결과적으로는 형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결합,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위 결합 결과 요 B와 N 사이에 이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루이스 구조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루이스 구조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BF3가 여기는 NH3가 있는데요. 이 NH3에 있는 이 N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붕소가 받는다라는 거고, 이렇게 받아서 보시면 이 B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양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이 입체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것이 무슨 모양이다 라는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언급은 다음 시간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위 결합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